요즘 현명하다고 소문난 부모님들 사이에는 약속이나 한 듯 공통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습관적으로 아들, 딸부터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무작정 기대려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면 많은 분들이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가족이 뭡니까? 힘들 때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내가 키운 자식인데 늙어서 좀 기대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말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묶인 관계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과거와는 결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 세대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효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그들이 감당해야 할 세상의 속도와 삶의 무게가 우리가 젊었을 때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고 제 가족 하나 지키기도 벅찬 것이 지금 젊은이들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식을 믿지 마세요 라거나 이제 남입니다 라는 차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워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도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노후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채우는 방법,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는 자식이 책임져 주겠지. 정말 힘들면 어떻게든 해주겠지. 이 믿음은 우리를 안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노후에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했을 때가 아닙니다. 자식이 내 손을 잡고 울면서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돕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 말은 핑계가 아니고 사실이고 자식의 그 무력한 눈빛을 보는 건 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책임지는 게 효도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자식에게 주는 선물이구나. 여기서부터 노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건 외롭게 버틴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삶의 구조를 미리 튼튼하게 설계해 두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지금 사시는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문턱과 물건들이 나이 들면 가장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인테리어는 예쁘게 꾸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꼭 붙이시고 앉았다 일어날 때 잡을 수 있는 안전바를 하나 설치하세요. 이거 하나가 엉덩이뼈를 지켜줍니다. 둘째, 까치발을 들어야 닿는 높이의 선반 그릇들, 허리를 깊이 숙여야 꺼낼 수 있는 무거운 냄비들, 이제는 허리 높이, 가슴 높이로 다 옮기셔야 합니다. 셋째,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캄캄해서 더듬거리시죠? 1-2만 원이면 사는 센서 등을 침대 밑과 복도에 붙여주세요. 노후의 사고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동선이 불편해서 생기는 경우가 90%입니다. 자식에게 나 다쳤다고 전화하지 않으려면 집안의 위험 요소를 치우는 것이 가장 큰 재테크입니다. 다음은 연락입니다. 외롭다고 자식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것, 서로에게 부담만 됩니다. 대신 규칙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9시, 저녁 8시, 카톡으로 인포티콘 하나만 보내자. 살아있다, 밥 먹었다는 신호면 충분하다. 긴 통화보다 이렇게 짧고 규칙적인 안부 확인이 서로의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식도, 아, 부모님이 오늘 별일 없으시구나 하고 안심하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식에게 중요한 안전망이 있습니다. 바로 문 두드려줄 이웃입니다. 대단한 친분을 쌓으라는 게 아닙니다. 반찬을 나눠 먹을 정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가며 마주치는 경비원님, 야쿠르트 배달원님, 혹은 경로당 총무님, 내가 며칠 안 보이면 어르신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문 두드려 줄 사람 딱 한 명만 만들어 주세요. 이건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확인해 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돈 관리의 핵심은 얼마를 더 버느냐가 아닙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통장을 열어서 고정비를 점검해 보세요. 데이터도 안 쓰는데 비싼 요금제를 쓰고 계시진 않나요? 옛날에 틀어놓고 혜택도 기억 안 나는 자잘한 보험료가 빠져나가진 않나요? 보지도 않는 케이블 TV 채널이나 구독료가 있지는 않나요? 노후의 돈은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불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로지 내 마음의 불안을 낮추는 방어막이어야 합니다. 매달 5만 원, 10만 원 새는 돈만 막아도 웬만한 연금 하나 더 든 것만으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건강에 대한 생각도 바꾸셔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프지 말아야지. 이건 불가능한 욕심입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는데 사람 몸이 어떻게 멀쩡하겠습니까? 노후 건강의 목표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아파도 다시 훌훌 털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입니다. 비싼 헬스장 가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달걀 하나, 두부 반무씩 챙겨 드셔서 단백질을 채우세요. 근육이 빠지면 회복이 더딥니다. TV 보시면서 소파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10번만 하세요. 설거지 하실 때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세요. 이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내가 내 손으로 밥을 차려 먹고 내 발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해 줍니다. 자식에게 간병비 걱정시키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내 허벅지 근육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자식과의 거리입니다. 자식을 멀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과의 거리를 부모인 내가 주도적으로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너의 삶을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재밌게 살련다.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식 연락만 기다리며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서운함만 쌓이고 목소리에 가시가 돋칩니다. 하지만 내가 복지관도 다니고 산책도 하고 나름의 일과로 바쁘면 자식 전화가 오히려 반가운 덤이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사랑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산뜻해집니다. 부모님이 우리 없이도 너무 잘 지내셔서 참 다행이다. 자식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자식의 효심이나 누군가의 동정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미리 만들어둔 삶의 구체적인 구조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안전한 집, 부담 없는 짧은 안부, 새는 돈을 막는 통장, 내 발로 긋는 근육,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적당한 거리. 이 5가지만 잘 정리되어 있어도 혼자 맞이하는 노후는 두렵거나 처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조용하고 자유롭고 단단할 것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패드 하나 까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지키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리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